국가경제사업에서 중심을 틀어주고 연쇄고리를 축혀 세우며 전망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죠. 그래서일까요? 북한에는 지금 돈을 구하려는 자와 또 돈을 벌려는 자들의 눈치 게임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락으로 빠진 북한 경제를 살려줄 구원자가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계 3대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사람, 짐 로저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짐 로저스가 북한에 방문을 한다. 일단은요,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바로 북한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라고 고언했던 인물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Be unethical? Do you have an ethical barrier? Listen, I would not have invested in his father or his grandfather under any stretch of the imagination. I will not defend what his father did and his grandfather. But that's like saying in 1980, you shouldn't invest in China because of Mao Zedong. Mao Zedong was dead. Deng Xiaoping was making huge changes. They're making huge changes in North Korea. The kid is making astonishing changes.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에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짐 로저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북한에 가게 된 겁니까? 김정은이 초대를 한 겁니까? 일단 짐 로저스는 이제 워런 버핏, 조지 네. 소로스와 더불어서 미국의 3대 투자가입니다. 아하. 한때는 뭐 4,500%의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네. 전설적인 존재죠. 근데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투자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중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중국에서 굉장히 짭짤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아하. 자, 그러던 짐 로저스가 2015년도에 본인은 북한에다가 모든 재산을 투자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우리가 봐서는 뭐 전혀 개방되어 있지 않는 나라고 네. 사실은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네. 예전부터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설파를 했어요. 네. 최근에 그러다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네. 투자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 측에서 짐 로저스에 대한 일단 방북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 특히 관광업에 대한 투자 가치를 아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경제 로켓을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짐 로저스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투자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방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가 북한을 방북하겠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요, 평양 시내의 아파트 값이 공개적으로는 반토막, 심지어는 반에 반토막 났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고 또 수출이 꽁꽁 얼어붙었고 달러시가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평양 시내 집값이 지금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네, 북한판 외환 위기다. 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청전거리를 지나서 평양역 다음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그 평촌거리 아파트가 반값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즉 150평방미터짜리가 그러니까 한 45평 되는 아파트가 한 4억 원까지 가서는데 네. 1억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진 반보다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떨어진 것도 있는데 네. 물론은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에 뭐 여명거리 건설이라든지 네. 뭔가 이제 그 아파트가 좀 늘어났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원인이 되고 네. 북한으로서는 3대 외화벌인 철광석, 무연탄, 수산물 수출이 꽉 막혔습니다. 네. 미국의 대북 제재로.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돌질 않으니까 역시 돈주들이 다 주머니를 걸어 잠그고 네. 재투자가 안 되니까 집값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집값이 폭락한 지역에 타이밍을 잘 잡아 들어가서 거기 또 집중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짐 로저스의 이번 방북이 이런 평양의 집값 폭락 그리고 경제 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특히 미국의 자본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을 했죠. 네. 북한을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주겠다. 근데 북한이 관광 자원도 많고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짐 로저스를 방북을 허용해 주는 것 자체가
내 말이 그 허언이 아니고 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은 짐 로저 같은 사람이 북한에 얼마나 투자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이행하겠다는 의미고. 근데 북한 내부에 현재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붕괴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연간 한 30억 불 정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무역량 중국의 수출량이 2억 불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 들어갈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 한 30% 정도를 이 북한의 고위 간간부들이 이렇게 착복을 하거든요. 아하. 그 착복한 돈이 전부 다 아파트를 사거나 이렇게 생필품을 사는데 이게 활용되는데 현재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아파트 값이 반값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짐 로저스 회장은 북한에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북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징적으로 네. 짐 로저스에서 방북을 허용한 것은 아마 이제 북한을 보기에 진짜 미국이 투자할 수 있다. 네. 당신들이 비핵화만 하면 네. 우리가 직접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다. 아하. 짐 로저스 그렇게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조치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정말 북한이 비핵화가 되고 개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경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은 볼수 사실은 있나요? 뭐 중국도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네. 우리도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투자를 여러 가지로 지금 경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어쩌면 비즈니스맨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개방될 경우에 북한에 대한 투자를 자기 중심으로, 즉 미국 중심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박사님께서 예전에 신의주 주택 건설 바람이 분다는 소식을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뒷이야기로 방송 끝나고 신의주에 아파트 하나 사면은 나중에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미국은 실제로 북한을 선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짐 로저스가 말했듯이 북한은 현재 81년도에 중국과 마찬가지다. 네. 개혁 개방이 이제 바람이 불면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1866년 그 상선 쇼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북한에게서 이제 그 화염에 휩싸인 이후에 아마 짐 로저스는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최초의 이제 미국인 경제인으로서 들어가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일본 아베 수상도 어떻게 하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뇌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지 않는가 아하.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투자의 귀재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 미국. 그런데 이 미국이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대북 제재를 계속 지켜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투자의 규제까지 보내고 북한 경제에 대한 선점 의지를 조금씩 내비치면서 우리한테는 대북 제재를 계속 지켜라. 이게 지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여야 대표단이 지금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자리에 네. 스티브 비건 대표, 특별대표를 만났는데 특별대표가 사실은 이제 포드 자동차 부회장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껄끄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 상당히 좀 경협을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아하. 그래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그나마 그렇죠. 조정을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맞춰서 네. 남북 경협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공조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실제로 비건 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삐걱거렸다는 이야기고 아하. 우리 정부가 너무 또 과속을 했다는 측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은 뭐냐면 실제로 이 사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늦추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비건 대표가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아하. 경협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이고 네. 아마 짐 로저스가 한 것은 또 한편으로 북한이 앞으로 미래를 좀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러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북한 시장이 만약에 개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보다 사실 우리 정부가 먼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 선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 돈이 마르기는 바짝 마른 것 같습니다. 통치 자금이 말라가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 곳곳에 숨어 있는 달러들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안 박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화원 초대소 소장,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갔을 때도 방문을 했던 바로 이곳인데 영빈관 같은 곳인데 여기에 소장이 지금
굉장히 큰 벌을 받았어요. 북한 내부에서. 네, 이게 아마 공개 처형당했다 아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탑10에서도 다룬 북한 호위사령부의 고위 간부가 또 숙청됐다는 것과 연계가 되죠. 왜냐하면 그 백화원 초대소도 국가원수급이 머무르는 곳이니까 호위사령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초대소 소장 집에서 이 무려 이제 그 400만 달러의 300만 달러. 300만 달러의 외화가 뭉치가 발견됐다. 네. 이건 뭐 사실 이 사람이 권력길래 망조이지 북한에 웬만한 힘쓰는 사람들은 저 정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정치원, 저보다 훨씬 높은 사람, 호위사령부 정치원은 저 한 3, 4배의 돈을 감춰놨다가 역시 처형당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간부잡이가 곧 외화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부를 한 사람 잡으면 그 사람한테서 최소한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의 돈이 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얼마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각박하면은 저렇게 간부들을 잡아가면서 네. 뭐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 좀 무슨 뭐 카페트를 뭐 영국에서 뒤런다든지 우리 정상회담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겠지만 거기서 뭐 좀 남겨 먹었겠죠. 남겨 네. 먹은 게 아마 정치원이 걸리고 소장이 걸리고 뭐 정치부장이 걸리고 뭐 여러 걸렸을 겁니다. 그만큼 저것은 어떤 간부들이라는 일벌백계라기보다는 외화가 급박하다 보니까 그저 네.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뭐 고위직들을 쥐어짠다고 돈이 몇 푼이나 나오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달러 뭉치 300만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33억 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위직 간부 한 명의 집을 털어서 이렇게 33억 원 정도의 달러가 나온다는 것은 그럼 다른 간부들이 갖고 있는 돈들 아까 말씀하실 때 저 정도는 고위직은 다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기분이 나쁠만 하겠어요. 일단은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네. 저런 돈이 전부 다 그 부정한 착복한 방법으로 돈들이죠. 착복하고 갈취한 돈이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간부들이 주민들을 착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민심 위반을 일으켜서 네.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위기감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부정부패를 못하게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오히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간부들을 현재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이제 달러를 회수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 자체가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북한의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충성을 하는 것은 아주 호의호식하고 착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데 네. 만약에 착취를 못하게 하고 북한 주민들처럼 이렇게 아하. 가난해진다면 충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감을 살 수 있겠죠. 이제는 뭐 김정은 가게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 사상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대한민국에 대한 굉장히 그런 그 동경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간부에 대한 계속 압박 자체가 네. 간부들이 돌아서게 되면 북한 체제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돈을 모으고자 하는 자, 그리고 또 북한의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의 저희가 5위로 꼽은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분들과 함께합니다.